안녕하세요. 양양시선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시장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을 만들지만 그 안에서 돌아가는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 즉 OS의 주도권은 구글이 쥐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우리가 만들고 로열티는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죠. 놀랍게도 바다 위의 하이테크라 불리는 LNG선 시작에도 이와 똑같은 지배구조가 존재합니다. 세계 최고의 배를 건조하는 건 대한민국이지만 그 배의 핵심 심장부인 화물창 설계도는 프랑스의 작은 기업 GTT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는 1000명도 안 되는데 공장 하나 없이 오직 설계도와 특허권만 팔아서 영업이익률 60%대를 기록하는 회사. 우리가 밤낮으로 용접하며 3,600억 원이 넘는 배 한 척을 완성할 때 파리의 사무실에서는 앉아서 200억 원의 입금 알림을 받습니다. 지난 30년간 한국조선소가 이들에게 보낸 돈은 누적 7조 4천억 원. 이는 우리나라 대형 종합병원 15개를 동시에 지을 수 있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오늘 양양시선은 왜 한국조선이 세계 1위이면서도 프랑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 설계 독점의 사슬을 끊기 위한 우리 엔지니어들의 처절한 10년 사투를 예리하게 파헤쳐봅니다. LNG선은 단순히 가스를 나르는 배가 아닙니다. 천연가스를 액체로 만들어 나르려면 기온을 영하 163도까지 낮춰야 하는데 이 온도는 지구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극한의 추위입니다. 남극의 최저기온보다도 2배나 더 차갑죠. 이 온도에서 일반적인 강철은 유리처럼 바스러집니다. 이를 저온 취성 현상이라고 하는데 만약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탱크에 미세한 금이라도 가는 날엔 그 즉시 가스가 기화하며 대형 폭발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GTT의 멤브레인 기술입니다. 1960년대 프랑스가 식민지였던 알제리에서 가스를 가져오기 위해 개발한 이 기술은 0.7mm 두께의 아주 얇은 니켈 합금판인 인바 합금을 사용합니다. 이 금속은 온도가 변해도 거의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 마법 같은 특성을 가졌죠. GTT는 이 인바 합금을 탱크 내벽에 바둑반처럼 이어붙여 거대한 냉동 창고를 만드는 설계 기술을 30년 넘게 독점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이들의 계약 방식입니다. GTT는 설계도만 팔지 않습니다. 우리 설계도를 쓰려면 우리 직원들이 와서 감리하는 서비스도 반드시 패키지로 사야 한다는 이른바 끼어 팔기를 강제했습니다. 설계도 비용만으로도 척당 100억이 훌쩍 넘는데 기술 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수십억을 더 챙겨간 것이죠. 한국조선소들이 우리의 숙련된 베테랑들이 직접 검사할 테니 설계도만 달라고 요구해도 GTT는 단호했습니다. 싫으면 우리 기술 쓰지 마라. 대신 당신들은 전 세계 그 누구에게도 배를 팔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오만한 태도였죠. 실제로 글로벌 선주들은 GTT의 인증이 없으면 계약서에 도장조차 찍어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조선은 제조 부문에서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가졌지만 사실상 GTT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대한 하청기지나 다름없었던 셈입니다. 참다 못한 대한민국은 2004년 국가적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만의 OS, 우리만의 화물창을 만들자. 그렇게 10년의 연구와 수천억의 예산을 투입해 탄생한 것이 바로 한국형 LNG 화물창 KC1이었습니다. 2014년 마침내 KC1이 탑재된 대형 선박이 거대한 위용을 뽐내며 바다에 떴을 때 대한민국 조선업계는 드디어 7조 원의 족쇄를 풀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채 1년도 가지 못했습니다. 상업 운항 직후 탱크 안에 영하 163도 냉기가 단열재의 미세한 틈을 뚫고 나와 선체 외벽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배 겉면에 하얀 서리가 끼기 시작했는데 이는 선체가 언제든 유리처럼 깨질 수 있다는 공포의 신호였습니다. 콜드스팟이라 불리는 이 현상 때문에 3,600억 원짜리 배 2척은 항구에 묶여 녹슬어 갔고 전례 없는 거대한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삼상중공업, SK해운이 수년간 법정에서 서로의 책임을 물었고 결국 소송 비용과 배상 책임 규모를 합친 피해액은 약 5천억 원대 육박하는 대재앙이 되었습니다. 돈보다 뼈아픈 건 전 세계 해운업계에 퍼진 낙인이었습니다. GTT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보라, 한국 기술은 불안정하고 위험하다며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전 세계 선주들은 다시 GTT의 설계도 뒤로 숨어버렸고 한국 엔지니어들은 고개를 숙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실패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자산을 남겼습니다. GTT가 절대 공유하지 않았던 실패의 기록을 우리 손으로 직접 겪어본 것이죠. 왜 냉기가 샜는지, 단열재 사이에 0.1mm 오차가 어떤 물리적 재앙을 초래하는지 그 혹독한 수업을 치르고서야 비로소 우리는 독자 기술의 진짜 열쇠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실패를 비웃은 이들을 뒤로하고 한국 엔지니어들은 다시 연구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삼성중공업의 KC2와 하나오션의 솔리더스는 이제 GTT를 앞서가는 수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솔리더스는 가스가 자연적으로 증발하는 비율, 즉 보일오프율을 GTT의 최신 기술보다 40% 이상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100의 가스를 실었을 때 GTT보다 더 많은 양을 온전하게 배달할 수 있다는 뜻이니 선주들 입장에선 수익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혁신입니다. 여기에 거대한 국제정세의 파도가 한국에 닿채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패권 정책은 미국산 LNG를 전 세계로 퍼나를 거대한 선단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조선업 기반이 무너져 스스로 배를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중국은 저가 공세로 추격해오고 있지만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LNG선을 중국에 맡기기에 미국의 경계심은 너무나 높습니다. 결국 미국의 유일한 파트너는 기술력과 신뢰를 모두 갖춘 대한민국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판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한국 조선 빅3의 토크는 이미 2029년까지 예약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는 한국조선소가 선주들에게 제안할 수 있는 위치가 된 것이죠. GTT 기술을 쓰면 로열티 때문에 배값이 비싸지만 검증된 우리 기술을 쓰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에 맞춰주겠다. 실제로 삼성중공업의 KC2는 최근 123번에 걸친 실전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한국 기술은 이제 안전하다는 데이터를 입증해냈습니다. 카타르 역시 에너지 생산량을 대폭 늘리며 한국 조선업에 절대적인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수조 원의 일감이 쏟아지는 이 골든타임에 한국형 화물창의 상업적 성공은 단순히 로열티를 아끼는 수준을 넘어 에너지 물류의 주도권을 프랑스로부터 완전히 빼앗아오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30년 전 프랑스의 작은 설계도 하나로 시작된 예속의 역사는 이제 마지막 페이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실패했던 KC1을 넘어 보완된 우리 기술들이 다시 대양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7조 원이 너무 아깝다고 혹은 그 도전이 무모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비싼 수업료 덕분에 우리는 이제 LNG를 넘어 수소, 암모니아 등 미래 에너지 물류 시장을 장악할 독자적인 원천 기술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소는 영하 253도라는 더 가혹한 환경을 견뎌야 합니다. GTT의 설계도에만 의존했다면 우리는 다가올 수소 경제 시대에도 프랑스의 하청기지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패를 통해 그 너머를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대한민국의 LNG선이 프랑스의 설계도 없이 오직 우리만의 OS로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날, 양양시선은 그 벅찬 독립의 순간을 가장 예리하고 따뜻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30년의 기다림, 이제 그 결실이 눈앞에 있습니다. 오늘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차분한 응원의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예리한 통찰, 양양시선이었습니다.